2025년 5월 7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분석하기 전에요.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죠. 매수한 후에 매수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동반 매수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가 이어졌죠. 장 초반에는 기관 역시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흐름이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관은 현재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 매수의 폭이 컸던 개인들은 매수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자,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코스피가 0.63%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변수는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2545와 2570포인트를 중요 포인트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257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단기 저항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는 2660을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2680대까지 범위가 조금 넓혀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장 초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5월 2일이었죠. 5월 2일의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78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환율, 유가, 그 다음에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주가 급락을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탄핵이었죠. 탄핵 이슈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 그렇죠? 이걸로 인해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여행 심리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LCC에 문제가 좀 있었죠. 무한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무한항공이 아니죠. 무한공항이죠. 무한공항.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체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LCC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환율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면서 여행 심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59.0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표 가격이죠. 인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행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MRO 사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건 대한항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한알령해제 기대감이 있죠. 한알령해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오늘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저가항공사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380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개장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대만 달러가 급격한 강세를 보였죠. 그렇게 되면서 대체 투자 상품을
혹은 해지를 뭘로 할까 이거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원화가 되었던 거고요. 원화 역시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환율에 그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원화가 이렇게 높은 걸 원치 않는다. 대만 달러가 이렇게 높은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환율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이전에 원달러에 1,400원, 이게 1,200원대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지금 미 MRO 사업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올해 초 방한을 해서 대한항공 등의 사업장을 방문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함정 MRO에 이어서 군용기 MRO 사업이 국내 방위 산업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함정이나 군용기는 어떻게 고쳤냐면 미국 본토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점 지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이었고요.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도 역시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국내라고 한다면 59조에 달하는 규모의 미국 MRO 사업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도 역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33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최저가 27조죠. 그래서 두 회사가 공동 입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2035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게 되면 조선업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인수한 미국 필리핀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선소 정상을 위한 도장, 후처리 작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요. 미 해군 함정 건조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시시피주에 있는 잉걸스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전투함을 버지니아 주에서는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침에 나온 뉴스는 일단은 3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총기 테러까지 이거는 예전에 이슈가 된 거고 지금은 8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죽는 사람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오늘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는 지금 정책 훈풍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건설주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0%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주는 SK텔레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투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양자암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유인 플러스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화폐 역시 오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웹캐시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영업자를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탕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해서 내수 촉진을 하고 매출을 키우겠다. 그러면서 상권 르네상스 2.0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지역 화폐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예비 후보가 오늘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주가는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한 반면에 한덕수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가장 큰 이슈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의약품 수입 관련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백신 관련주였던 모더나 화이자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일리아 릴리 머크 암젠 이런 회사들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하락은 국내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은 급락을 한 후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체코 지방법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국 체코 간의 원전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인데, 최종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결정은요,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원래 7일 날, 오늘이었죠. 예정이 되었었는데, 연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프랑스 정부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아니다. 연기일 뿐이야.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한전 KPS가 급락이 나왔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수소에 대한 이슈가 오후에 들어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고부가 가치 철강 생산을 위한 돌파구로 보고 대선 공약에 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소환원 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물만 부산물로 나와서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제철 기술로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수소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이슈가 또 있죠. 5월 15일 날 예정이 되었던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선고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주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이 티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 안에서도 불종목들은 충분히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는 따로 언급을 해드렸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섹터 마무리를 했으니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IT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뭐 2.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과거 아침에 한 8%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항공기 MRO에 대한 이슈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이슈로 오늘 항공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힘을 못 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강보합 수준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일반 화학 관련주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왜 상승을 했냐,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부 비용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은행주였는데, 카카오뱅크가 순이익이 뭐 굉장히 좀 좋았다. 영업이익이 44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순이익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건설주는 영업이익이 30% 정도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매출은 줄어드는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결국 수익성은 확대가 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BGF 리테일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제약은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100 종목에서 200 종목 위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는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관심 종목으로 미코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미코 이전에 박스권 혹은 저항으로 있었던 게 10,000원 전후가 저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급격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전에 또 한번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게 11,000원 전후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14,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는 소폭 조정을 받아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는 좋지 못한 모습에서 그나마 HLB 관련주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5월 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 HLB 제약이에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25,500원이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을 오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시 확인은 좀 해봐야겠지만, 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 3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대보마그네틱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캠은 아마 오늘 악재가 하나가 나왔죠.
엔캠 오너의 수상한 지분 거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은 LG그룹에서 휴머로이드 로봇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로보티스와 로보스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PG도 역시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수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수소에서는 범한 퓨얼셀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아TI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6%대 상승. 라운텍의 경우는 오늘 반도체주가 일부 상승을 했죠.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니링크도 9%대 상승을 했고 버넥트도 9% 상승을 했고요. 라운텍 지금 1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피엔 반도체나 덱스터도 역시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일에서 400일까지 보게 되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죠. 역시 AR, XR 이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 테마주로도 역할이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나이, 쿠콘, 한글과컴퓨터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O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옥션이 1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또 K옥션도 2% 상승을 했고요. 유라클도 역시 STO 사업을 하는 모습인데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에 대한 악재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코미팜이 오늘 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올해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은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다만 얼마 전에 과열 종목이 지정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일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토비스나 TNL 역시 오늘 4%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서 미코와 HL 제약을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제우스와 넥센타이어 타이밍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먼저 볼게요. 넥센타이어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5,700원이었는데요. 이 저항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2024년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9,000원 초반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뭐 밑에서 저항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우스까지 미코 제우스 차트만 빠르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게 요거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 가격이 13,500원대였고요. 1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13,900원에서 14,000원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1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는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전에 10,000원이 저항이었습니다. 10,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 11,100원이기 때문에 내일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빠르게 작성해 놓은 리포트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